박사입니다. 현재 경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요즘 가뭄도 들었고요. 또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이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더더욱 면역력을 강화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훌륭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건강하지 않은 노후는 오래 사는 만큼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웃어야 행복하고 행복해야 건강 100세를 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모실 분은 대한민국 유머 작가 1세대이시고요. 또 아나운서이시고 언론학 박사님이시면서 방송인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 김재화 박사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뵈니까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예, 이렇게 뵈면 이렇게 웃음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제가 표정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박사님을 사실 처음 뵌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박사님을 뵐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힘이랄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까 그런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아서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화입니다. 여러분,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해서 웃는 겁니다. 살만하면은 일부러라도 일을 삼아서 꼭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보니까요, 방송 작가이시고, 신문 칼럼니스트이시고, 코미디 평론가, 골프 칼럼니스트, 유머 스피치 코디네이터, 교수님, 박사님, 이 앞에 수식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명칭이 가장 이 중에서 어울리시고 좋다고? 사실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고 했던 일인데요. 네. 다 잘하지는 못하죠. 다 잘하지는 못하고요. 네. 그러나 조금씩 거기다 관심을 늘 갖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초에 세상에서 작가로 맨 처음에 사회에 나왔고 지금도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작가로 불리는 것이 제가 인류 작가가 되지는 못하고 한 3주나 4주쯤 될 겁니다만 그래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 아니 저뿐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오늘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미뤄 짐작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방송 작가도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기도 하시는데 또 골프 칼럼니스트도 하시고. 예. 골프는 제가 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걸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잘 건강 위해서 당연히 걸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억지로 저를 단련하려고 좀 빨리 골프라는 취미를 익혔습니다. 골프를 좋다 보니까 골프에 관련된 글을 방송에서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에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 칼럼니스트라는 영역을 갖춰서 지금은 이제 골프 칼럼니스트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골프 문화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유머. 자, 이 유머라는 게 무엇이고 사실 저도 좀 무뚝뚝한 태음인이라 유머 누구한테 이렇게 건배사가 됐던 재미난 개그 이야기가 됐던 누구한테 들어서 이야기해 주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타고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머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유머가 갖는 사회적 의미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럼요. 유머 아주 중요합니다. 유머 중요한데 유머는 그야말로 쉽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시면 됩니다. 그냥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건데 그걸 들어서 또는 해서 즐거우면 그게 다 유머인데 유머라는 것이 웃음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대단히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웃음이 어찌 보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사회의 표상으로 웃음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웃음소리가 높은 나라는 그 사회가 잘 굴러가고 있고 웃음소리가 없다. 그 사회는 메르스 이상의 지금 불행한 한국에 처해 있는 거죠. 야, 이걸 웃는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웃어야 될 일이 많고 또 웃을 일이 정말 많아야 우리가 사회도 건강하지만 뭐랄까 개인적인 어떠한 신체적인 이런 건강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 속에서 쉽게 유머를 접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팁 좀 알려주십시오. 유머는요 무슨 개그맨이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야 그냥 가정 식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내가 한 7시간 졸도에 있었지?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은 그 말이 그냥 재밌어서 웃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해 그렇죠.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이렇게 출근할 사람이 네네. 잘 아내가 다려놓은 다리미치를 잘 해놓은 와이셔츠를 찾는데 그게 없다. 네네. 또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제 입고 갔다고 입고 가요 이렇게 던져줄 때 네네. 그때 조금 짜증나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냥 화를 버럭내고 그러면 그 집안은 계속 아마 그 냉기를만 흘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이셔츠 모양을 닮았네 이렇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아내도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따끔하고 뭔가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그 말이라도 이렇게 조리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도 벗어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만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숨이 답답해요. 숨이 답답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쉬운 표정과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하게 말을 한다. 조금 전에 이제 말한 대로 우리 장모 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아내가 방금 나를 어떻게 불렀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하늘에서 지금 천사 한 명이 어디 외출을 해가지고 안 돌아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같아 이렇게 말을 좀 추워준다 그러면 아내가 참 좋아할 거예요. 그날 밥 한 잔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머가 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실예로,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단체에 가면, 이 건배사. 사실 우리가 이 건배사만 잘해도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 주목받는 것은 물론 이견이와 오히려 못하게 되면 야유를 또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배사 하나만 사실 갖고도 융합도 잘 되고 리드를 할 수 있다는 이 시대가 왔는데요. 건배사에 관련된 어떠한 에피소드랄까요? 팁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요즘에 크고 작은 모임에 전부 다 건배사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꼭 나이가 든 사람 또는 돈 내는 사람 그 사람만 건배사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튀어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럴 때 건배사 하나 다 이렇게 남들이 하는 위하여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많이 그동안에 위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위하여는 이제 그만하고 좀 다른 폼나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배사 그러면은 숱하게 요즘에 이제 삼행시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런 거 하나 외워뒀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건배사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일단 건배사를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건배사 이렇게 외치고 나서 건은 건강, 배는 배려, 사는 사랑 이 뜻을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배려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삽시다 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 갑자기 엄청난 예쁜 화장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도 좋아져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이 안 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화제 이렇게 외치면은 소화제 흔히 먹는 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화제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소통,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화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소화제 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다소 장난스럽게 나는 마취제로 하겠습니다. 마취제요? 마취제, 소화제 다 약이니까. 그렇죠. 마취제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마는 마시는 것이 마시고 취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도 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 이렇게 많잖아요. 이기자 같은 것도 참 좋습니다. 이기자.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뭐 기분 좋은 자리, 자. 자주 갖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한테 네.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그렇죠. 이 건대사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박사님 프로필을 보니까요, 옛날에 그 TBC TV에 살짝이 웃어예를 또 집필하셨고요. 이게 1974년도에 예. 하셔서 제가 대학생 때인데, 대학생 때 이거를 집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식이 조금 사실 됐죠. 네.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몰라도 예. 그때 대학생 좀 고학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TBC TV라고 지금 없어진 동양방송이라고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JTBC로 부활을 했죠. 예. 이제 그 방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 신분으로 거기 가서 학교에서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연기를 하든 또는 대본을 쓰든 좀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뽑혔었죠. 그래서 그때 대학생 작가가 돼서 네. 우리나라 최초로 개그라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74년도 그때 예, 그때 나오셨군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유머 1번지라든지 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또 뭐 TV 코미디를 약 200여 편을 또 집필을 하셨고,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이종환 선생님이 하셨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송승헌 씨도 했었고 이문세 씨도 하셨던 그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제가 저희 형님이 그 방송을 듣고 옆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듣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역시 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 약장수의 가벼운 얘기, 목사님의 아주 진지한 얘기를 동시에 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 코미디는 좀 쓰기가 다소 이렇게 일탈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좀 쉬운데, 밤에 청소년들이 듣는 송승환 씨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런 건 좀 잔잔하고 정서 그렇죠. 함양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의 대본도 제가 동시에 썼어요. 그래서 저기 대학생부터 작가가 돼가지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썼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연세가 좀 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예전에 구봉서, 서영춘, 배삼룡, 지금 현재도 활동 중이시지만 송혜 선생, 이런 분들의 코미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살아계신 송혜 선생님이나 구봉서 선생님도 90이던가 또 90이 넘은 고령이신데, 저 젊은 대학생이 그분들하고 같이 작품을 썼어요. 그분들의 여지껏 대본을 다 직접 쓰셨어요. 예,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제가 자랐으니까 저는 아직 많이 어리죠. 제가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 배경음악이 시저의 여왕인가? 시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 예, 그 음악이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첫 그 번째 기억이. 분위기가 다 좋고, 밤에 뭔가가 차분해지는 그런 음악이죠. 네. 그럼 이렇게 박사님처럼 되기 위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박사님처럼 이렇게 유머 작가, 개그 작가, 방송인으로서 하셔야 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박사님처럼 되려면 어떠한 뭐 학과를 입학을 한다든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안내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 네.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나 하고 싶다, 하련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맘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만 가져서는 꿈을 꾸고 말죠. 그렇죠. 그럼 그 뒤에 꿈 너머에 꿈을 또 하나를 더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뉴욕 거리를 누가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그랬대요. 저기 여기 제가 카네기 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습이고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미국 족보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당황스럽죠. 카네기 홀에 제가 가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습이고 연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카네기 가는 길을 물었고, 이 사람은 이제 카네기 홀에 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갖추느냐, 그걸 물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는다. 그 다음에 작가나 코미디언이나 이제 개그맨이죠. 그런 연기자가 되려면은 연습. 부단한 연습이에요. 연습 아니면은 안 되고,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연습을 안 하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연습도 안 하고 우연히 막 행운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연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오로지 피나는 연습만이 사실 그럼요. 우리가 그 뛰어난 운동선수나 그 배우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지금 실력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딱 계셔도 아마 뭐 저기 친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들은 아마 그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명띠에서부터 쭉 올라온 그 숱한 고생을 남들은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이틀 연습하면은 태권도 6단쯤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내가 하고 싶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다 플러스 부단한 연습. 자면서도 해야 되고 제가요 어느 정도 했냐. 지금도 목욕탕에 들어가면 비닐봉지에다가 그 메모지하고 볼펜을 넣고 들어갑니다. 네. 갑자기 뭔가 떠오를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뭔가 끊임없이 읽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뭐를 한번 보거나 인터넷에 가서 막 뭐를 검색을 해보거나 24시간 내내 그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지 금방 뭐 잠깐의 노력으로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영감을 또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까지 하시는 그 정성을 사실 뭐 그런 노력과 연습만이 살기. 예, 영감 참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영감이 없으면 할머니들이 늦게 혼자 사시게 돼요. 네. 자, 방금 내가 아주 재밌는 개그를 네, 했는데. 맞아요. 이런 개그가 여러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자, 이야기 좀 또 흥미진진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 공부가 이렇게 또 순탄치 않으셨다고. 제가 봐도 이러한 끼를 가졌으려면, 뭐, 물론 연습도 하셨겠지만, 타고난 끼가 있으셨다면, 학교 다니실 때도 평탄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 깡촌 시골 지리산 자락에서 살았습니다. 지리산. 예전에 다들 가난했지만은 저희 집은 좀 더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편하게 갈 수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하루아침에 쉽게 딴 건 아니죠. 중학교를 시험을 그때는 봤거든요. 네. 시골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제법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서세니까 꼴찌. 무슨 말이죠? 앞에서 세면은 그렇게 했어요. 실력이 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학교에서도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된다. 집에서도 가족이 많았거든요. 한 10명 가까이 됐어요. 인원수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그 가족들이 많았어요. 그런 집에서 이제 중학교는 겨우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심지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내가 한번 학비를 벌어보자. 학비를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을 거고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주는 방법.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쉽게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알바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학생애들 고등학생 애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막 숱하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대학을 합격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제가 쉽게 뭐 다닐 형편은 못했습니다만은 두 해나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삼수를 해서 다 들어갔는데 이제 이때가 문제였죠. 그러나 어떻게 또 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대학에 들어가면서 바로 제가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글을 써서 돈을 좀 벌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그 직장을 갖고 돈을 좀 벌 때 그때 석사과정도 뒤늦게 하면서 그 대학에 강의 의뢰가 오길래 나는 석박사가 없는데 싶어서 얼른 가서 석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석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박사 공부를 하니까 그 대학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식의 어떤 그 자격도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늦게 한 공부지만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했던 그런 공부였지만 그 공부가 그렇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 공부가 재밌다 그러면 뭐 학생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 들겠지만 저도 고등학생 공부까지는 참 싫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대학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학과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미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예. 그 연극영화과 그러면은 뭐 잘생기고 뭐 집안도 좀 풍족하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달랐죠. 물론 뭐 생긴 거는 괜찮게 잘생겼지만 지리산 촌눈이 많이 장벽을 하셔서 뭐 이만저만 출세를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네. 막 도회적 분위기가 쫙쫙 나는 그런 자, 학과에서 그렇게 또 성장을 해 오시면서 무려 책을 50권 정도 쓰셨습니다. 골프 칼럼부터 해서 약 50여 권의 집필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제 꿈이 있다면은 예. 제 키만큼 높이의 책을 쓰고 싶은데 거의 다 쓰셨군요. 50권을 쓰니까 반쯤 오더라고요. 한번 세워봤어요. 예. 반쯤 오는데 아마 이제 제 키가 뭐 이렇게 한 1m 9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성이 될 것 같아요. 달성이 될 것 같고, 골프에서 왜 에이지 슈팅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나이만큼 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네. 제 나이 수만큼의 책을 좀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양만 그렇게 많다고 다 좋은 거냐? 아니죠. 사실은 질이 중요해야 되죠. 질이 중요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인 것이 어디다가 꾸준히 제가 그 글을 연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때 썼던 대본이 책으로 묶여지기도 하고 조금 손을 보면은, 그 다음에 특히 스포츠 조선의 에러비안 나이트라는 그렇죠. 그 칼럼을 제가 14년을 14년을 썼어요. 네. 한 4,000회 가까이 아이고.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쓰고 나니까 그것만으로도 책이 한 20권이 묶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신문에 나오는 칼럼을 안 읽으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많이 계시죠. 뭐 이렇게 너무 키워주시는데. 자, 그런 책도 많이 쓰셨고, 또 골프에 관련된 책도 예, 많이, 예, 또 예. 특별히 또 골프 예찬론이시기도 하신데,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골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무슨 귀족 스포츠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네.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뭐 옷도 화려하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아주 고급 자동차에 뭐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걸 문제는 실행에 옮겨요. 네. 방송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좀 접하게 됐죠. 연예인들이 골프를 많이 하는 뭔가 하고 따라가 봤어요. 그 저기 예전에 빨리 배워가지고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배구 선수였거든요. 아. 작은 키로. 네. 근데 그 친구를 따라가 봤더니 저도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당장 그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나중에 하게 되니까 야, 내가 그동안에 이제 주로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거나 뭐 뭔가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동량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골프는 좀 많이 걷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카트를 좀 잘 안 타고 가급적 걷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재밌고, 이게 무엇보다도 재밌는 것이 제가 저보다 훨씬 키가 크고 저보다 팔다리가 긴 키 큰 사람, 그래서 이왕표보다 제가 드라이버를 더 멀리 날려요. 그 같은 친구인데 네. 그 같이 치면은 제가 한 20m 더 나가요. 저도 이왕표 선수하고 좀 몇 번을 골프 라운딩을 해봤는데, 아, 그래요? 무지하게 멀리 보내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멀리 보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네. 나중에 이제 익숙해가지고 좀 나갔지, 네. 한동안 그랬다는 얘기죠. 아니, 앞팀 이제 세컨샷을 하고 앞팀 걸어 나가는 사람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장타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해보세요. 그 플러스 20을 하게 되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뻥이 조금 있긴 있는데 아주 많은 뻥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골프 칼럼니스트 위원회 그 모임을 또 그렇죠. 골프 모임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골프 관련 단체들이 참 많은데
골프에 관련된 글을 쓰는 사람들에 모인 역시 작가분들이 예. 골프 칼럼니스트 협회라는 사단법인 한국 골프 칼럼니스트 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법인 그렇죠. 법인체로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위상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장이라고 그러죠. 법인체입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목욕탕에 가서도 떠오르는 영감을 찾기 위해서 메모를 하신다고 하실 만큼 이렇게 어떠한 뛰어난 천재성도 있으시지만 어떠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시거나 해외를 다니시거나 뭐 이렇게 경험을 쌓거나 뭐 이런 그 소재를 찾기 위해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지요? 예, 저는 저게 아주 쉽고도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뭔가 가장 큰 거를 얻을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여행이고 여행. 하나는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를 예. 왜냐하면 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책들을 잘 안 읽으니까 책을 읽는 대신에 영화를 보면은 독서가 대신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행을 다니는데 어떻게 비용이 안 들어? 안 들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하면은요, 싼 항공권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준비만 잘하면은 현지에 가서 싼 숙박시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외국 여행을 나가기 때문에 뭐 그때 비싼 비행기 타야 되고 가서 비싼 음식 뭐 비싼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해외 여행 수가 33개더라고요. 그 독립운동 33일 그가 일치를 하는데 네. 의미가 있군요. 예,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도 막 큰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일일이 집 나르고 골프도 치고 그 아프리카 방송 현지 방송에 출연도 하고 나이로비, 케냐, 이디오피아 이런 데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보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 가서 밖에서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하고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 하고는 이건 아주 다릅니다. 내 직접 경험하고 어디서 본 듯한 어디서 들었음직한 것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아파트 가진 사람 절반으로 줄이거나 한 조그만 사람은 아예 그냥 사글세로 살든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계 여행 떠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을 아주 몸소 실천을 하셨던 분이시군요. 그럼요. 33개의 나라를 다니시면서 책에서 보던 거를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한다. 이처럼 엄청난 재미가 또 있을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박사님처럼 이렇게 되고자 하는 우리 뭐랄까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연습도 피나는 연습도 중요하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영감을 떠오르기 위해서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좀 읽고 했으면은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박사님 얼마 전에 그 모임에 포럼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TV 브라운관에서 배우 많이 계셨고 연예인들을 너무 많이 봐서 또 제가 또 너무 신기했던 거는 개그 작가 1세대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그 개콘에 나오는 이러한 젊은 코미디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개그맨 그 양배추 조세호를 네. 뭐 키우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키운 건 지네 아버지 어머니가 키웠죠. 어떻게 제가 키웠습니까? 다만 걔가 그 개그맨이 되는 길을 알려주고 훈련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요즘에 인기가 참 많죠. 그 박영진, 박성광 개그 콘서트에서 그 활약이 대단한 그런 친구들을 제가 학교에서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저 마술사 이은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김병만, 김병만도 있고 그런 유명 그 개그맨들을 제가 학교에서 직접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이제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도 보면 이야기하고 또는 카톡이나 문자를 한 거 보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될 만큼 말을 좀 이상하게 하거나 이게 외래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 소통하는 방식에 또 다른 의미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말을 사용하시고 또 학자 입장에서 보시면 예, 저는 이제 코미디를 했지만은 코미디에서는
가끔 우리말을 좀 비틀거나 좀 뭐 비속어 같은 거를 좀 많이 쓰고 그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걸 좀 피했어요. 왜냐면 코미디에서도 정확한 우리말을 써야 되고 발음도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함부로 외래를 쓰면 안 된다라는 철칙을 좀 지니고 있어서 제가 연극영화과를 다녔지만은 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도 대학에 땄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교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국어 과목에 대한 그런 것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코미디를 할 때라도 아무리 코미디를 한다 그러더라도 꼭 그 우리말을 정확하게 좀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웃길 수 있다. 네. 뭐 가끔 뭐 이렇게 비속어 뭐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그러고 나이든 사람을 꼰대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 그런 말 안 써도 얼마든지 웃길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말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조금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전의 합의나 그 정해놓은 결정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썼던 말을 우리가 지금 표준어로 쓰고 있거든요. 오늘 마침 보니까 이 얘기 하나 해야 되겠구나. 오늘이 그 2015년 6월 23일이잖아요. 바로 어제 국립국어원에서 너무라는 말을 긍정인 것에 부정인 것을 다 쓰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여지껏은 근데 부정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이 사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긍정인 것에도 그렇게 쓰자. 어제까지는 방송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너무 예쁜데요. 저는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막에다가 아주 또는 무척 굉장히 그런 그 해당되는 긍정적 부사를 써줬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너무라는 말을 부정과 긍정을 다 같이 쓸 수가 지나치다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해서 넘친다. 그 말에도 쓰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또 국어 선생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박사님 강의를 한번 가보니까 SF라는 스피치 강사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학자분들이 후학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도자 과정이랄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형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트레이닝 시키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SF 스피치 강사 과정? 뭐 이게 어떤 것이 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SF는 저 공포 뭐 스릴러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면서 무서운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영어로 좀 축약을 해본 건데 S는 스마트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F는 펀. 그래서 우리말로 해보니까 똑똑하고 야무지고 재밌게 말하기 이러니까 너무 길어서 SF로 고쳤을 뿐이지 제가 외래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말을 할 때 좀 재밌게 말하자. 같은 말이라도 조금 재밌게 말하자. 이 말은 하기도 쉽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또한 서로 소통이 잘 되니 효과도 좋다. 이런 뜻에서 말을 재밌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서 그런 말이 우리 사회에서 좀 널리 퍼졌으면 하는 것이죠. SF가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뜻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죠. 이렇게 똑똑하고 그 다음에는 야무지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재화 박사님처럼 이렇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러한 모습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SF 스피치 교육 강좌를 통해서 많이 또 직접 만나실 수도 있고 교육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군요. 본인이 이제 혼자 학교 공부라든지 혼자 훈련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 화술에 대한 스피치죠. 누군가가 그 전문가가 계시다면 그분한테 배우고 혹 뭐 그런 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 책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일주일에 뭐 간단하게 말씀 나오는데 무슨 요일에 몇 시에 한다 이것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광고인데? 충분하십니다.
매주 목요일 예. 오후 7시에 네. 저 강남 압구정 로데오역에 제 개인 그 강의장이 있습니다. 아, 예. 거기로 오시면은 일주일에 2시간씩 예.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예. 유명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을 정확하고 재밌게 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매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예. 압구정동에 있는 개인 그 스피치 강좌. 압구정 로데오역. 압구정 로데오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많은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셔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제가 건강 칼럼이다 보니까 보시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건강이세요. 그래서 박사님 뭐 본인만의 어떠한 운동법으로 아까 골프도 하시긴 하시겠지만 또 다른 운동법으로 뭐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특별히 있으신지. 저는 지금 여기가 중동이잖아요. 여기 네. 방송 스튜디오가. 근데 중동에서 이 메르스가 여기서 나왔나? 아니죠? 그 중동이 그 중동이. 그렇군요. 저기 메르스가 요즘에 창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평상시 건강을 잘 지킨 사람은 메르스가 피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건강을 중시 여기는데 저도 운동을 많이는 사실은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뭐 아주 섭생 잘 골라서 하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나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 것이 저는 저기 제 그 운동 기구 시설이 예. 서울 다니면은 각처에 있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하철 탈 때 아.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리거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사무실이 20층에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1층에서 걸어 올라갑니다. 아이고. 그리고 걸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따로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그걸로 운동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은 먹기는 먹되 그 왜 그 꼭지가 돈다고 그러고 예, 그러죠. 예, 예. 그 전까지는 좀 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건 적게 먹으면 굉장히 약주가 된다고 했으니 그런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건강 위해서 노력 좀 더 해야 예, 예. 되는 건 자기 절제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철저히 하시는군요. 원래 이제 박사님은 태음인이라는 체질이십니다. 예, 저도 예. 사실 태음인이지만 저는 팔 체질로 보면 목양 체질이고 우리 박사님은 목음 체질이세요. 아, 목음. 그래서 우리 다 같은 태음인들은 땀이 운동을 할 때 땀이 나야 완실무병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몸에 체지방과 노폐물이 잘 쌓이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 뱃살하고 허리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도 뭐 복대 찾아가는 느낌이 좀 네, 들어요. 그래서 남자라면 힘 좀 쓰겠는 걸 여자라면 큰 맏며느리감 정도다라고 하는 게 태음인의 이제 겉모습입니다. 골격도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운동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약간 땀이 날 때 이 정도만 하시면 좋겠고요. 또 담백한 채소로 이렇게 영양 보충도 해주시고 식사 조절을 꼭 잘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네, 건강 체크를 잘 하셔서 지금 갖고 계시는 이 무기들이 많은 수학들한테 전파가 돼서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렇게 꼭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님 건강은 박사님 것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것이니까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돼서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글쎄 이루지 못하신 건 없으시죠? 지금 다 해보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루지 못해서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고요. 네. 저는 좀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에 그 호기심을 가졌던 일들 제가 한 번은 저기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네. 토말 거기서 그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걸으려고 다 짰어요. 그리고 어느 스포츠 회사에서 저한테 뭐 이렇게 협찬을 옷, 네. 뭐 자동차 네. 그런 협찬까지 이렇게 내주고 네. 함께 걸을 사진 작가까지 다 섭외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마지막 훈련을 좀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걷겠습니다 하고 한여름철이었어요. 네. 그래서 검진을 딱 받아보니까 당신 혈압 가지고는 네. 좀 무리다. 네. 겨울에 하든가 그것도 겨울에 조금 나눠서 해라. 그 열흘 만에 또는 보름 만에 다 걸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의사의
강권에 의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다 그냥 그거 하느라고 아주 근력 키운다고 산을 다니고 나름대로 좀 한 2년 동안 몸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한 400여 킬로를 좀 코스를 400km 코스를 좀 잡아가지고 한 20일 만에 주파를 해보려고 했던 것을 못한 것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계속 남아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사분의 처방이 좀 맞다고 봅니다. 원래 태음인은 불태성 고혈압을 조금씩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혈관 관계, 혈압 관계를 항상 그렇게 성경지명이 있으셔서 오히려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으시지만 더 건강하셔서 더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혈압이잖아요. 네. 근데 고자가 붙으면 뭐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혈압을 갖고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고급스러운 혈압이 아닙니다. 그건가요? 예. 제가 잘 몰랐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의 김재화 박사님이 되셨구나. 또 이런 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되겠구나라고 아마 스캔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무슨 뭐 버킷리스트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뭐 소망이랄까? 계획이랄까? 결국 그겁니다. 아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책을 좀 더 쓰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해외여행을 네.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가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오지 같은 데를 좀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좀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를 갔던 것 같아요. 뭐 미국이니 뭐 그런 나라를 좀 주로 다녔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보다 좀 못하는 나라 그리고 가서 어려움을 직접 겪을 네. 그런 나라를 꼭 가서 뭐 세계 뭐 나라가 뭐 한 200 몇십 군데가 되니까 네. 절반 한 100개 나라를 가서 여행을 좀 해보고 싶은 네. 것이 있는데 네. 뭐 이제 집 팔아야죠. 그리고 더 혹시 네. 앞으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SF 스피치 강좌에 많이 오셔서 이 경비는 중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에 들어봤는데 조금 더 넓은 견문을 넓히시기 위해서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신다는 그 말씀. 언제 상황이 되면 저도 좀 한번 멘토로서 저도 좀 한번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다 크신 분이 자, 오늘 제가 박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저희 그 경찰 방송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사님은 태음인이라는 체질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태음인의 어떠한 건강 정보 뭐 꼭 지키셔야 할 아까 그래서 의사분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음인에 맞는 건강 정보와 가이드를 사용 설명서를 제가 제 만들었습니다. 체질에 대한 것이 그대로 잘 네, 이렇게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태음인 모금 체질에 대한 사용 장수 건강 백세의 사용 설명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출연해 주신 기념으로 제가 선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참 멋지네요. 우선 그 카바도 멋지고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따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제 그 체질에 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군요. 자, 오늘 이렇게 김재화 박사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한 번에 다 듣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제 이렇게 아직도 풀지 못한 이야기 보따리를 언제 또 풀어보기를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찰방송 이 프로그램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큰 영향을 주고 계신 우리 김재화 박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멘토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또 후학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 연구와 함께 수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백세를 잡아라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출연도 가능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너무 재밌어요. 건배사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난 들어도 까먹고 건배사를. 아까, 뭐죠? 이 기자가 이렇게.